자,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귀티 나고 싶죠? 대략 40대쯤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귀티 나는 모습은 젊은 시절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요. 타고난 외적 요소보다는 후천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갈고 닦아진 모습들에서 멋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외적으로는 소탈하고 검소하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고 사람을 알아가면 갈수록 매력 덩어리인 그런 분들이 저도 여럿 있는데요. 하지만 30대 중반쯤 되니 배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체중도 많이 불고 주름살도 서서히 생기면서 나의 외적 매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요? 그런데 나랑 비슷한 수준의 외모인데 내 친구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티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뭐지? 20대 때는 나보다 훨씬 인기도 없었던 녀석인데 저 친구는 무슨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찾다 보니 김옥림 작가님의 멋지게 나이 들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라는 서적을 참고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나이 들어서 귀티나는 모습에 대한 작가님의 깊은 인사이트를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삶에 적용해 보면서 나이 들어서 귀티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김옥림 작가님의 멋지게 나이 들기로 마음먹었다면을 참고하여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귀티랑 청춘의 마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춘의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우아하고 멋진 일도 없더라고요. 흔히 우리 머릿속에 청춘이라고 하면 10대, 20대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죠. 다만 생물학적으로 볼 때의 청춘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목표도 없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면 청춘의 삶이라고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건 청춘이 아니에요. 청춘을 가장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매사 수동적인 태도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 어떠한 꿈도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젊은 청춘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저 또한 20대에 길지는 않았지만 아주 잠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짚어 보니 많이 부끄럽네요. 반면 중년 혹은 노년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늠름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의 청춘의 모습을 갖춘 사람에게 저는 고귀한 기티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책에서는 2명의 작가를 예시로 듭니다. 세계적인 명작, 아니 세계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돈키호테를 쓴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와 우리나라 소설 문단에 한 획을 끈 박완서 작가님입니다. 두 분 모두 늦은 나이에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아주 불행하고 배움도 짧고 가난한 내세울 곳 하나 없는 사람이었으며 기구한 운명을 무려 56세까지 살아왔지만 인생의 꿈을 불사르며 58세에 돈키호테를 완성했고요. 박완서 작가님은 남편을 잃고 심지어 사고로 아들까지 잃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이 겪은 아픔을 글로 쓰면서 열정을 불태워 40대의 늦은 나이에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40대 여성으로서 등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위인은 아니더라도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의 청춘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후배들의 기감을 사며 존경을 받는 분들이 있죠. 특징이 뭐예요? 무엇보다 꼰대가 아닙니다. 상명하복식의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직접 해보고 아니면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보고 본인이 느껴보고 나서 후배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 직접 한다는 것, 즉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청춘의 마음가짐이에요. 보통 40대쯤부터는 대다수가 새로운 배움보단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 창조자보다는 훌륭한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치는 에너지가 항상 외부로 분출되기에 무엇이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귀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요. 책에 있는 시 한 구절인데 가슴속에 와닿아 읽어볼게요.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하는 것이라네. 때로는 20살 청년에게서가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네. 둘째, 나쁜 말은 삼가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예쁜 용모를 갖추고 있어도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의 모습은 추합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진짜 아무데나 욕하고 맨날 하는 말은 남 험담이면 정말 세상 천지에 이것보다 추한 것이 없습니다. 반면 중년쯤 된 사람들이 바른 말, 좋은 말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이 굉장히 품격이 있어 보이고 귀티가 나죠. 서서히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면 평소 본인이 주변인들에게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반성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나쁜 말을 삼가고 좋은 말을 쓰고 있는가? 나쁜 말과 좋은 말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저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평소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답시고 주변인들에게 종종 험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김옥림 작가님이 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항상 기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봐라. 무엇이든 처음엔 다 힘이 들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의식적인 노력을 강조하셨는데요.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을 칭찬하거나 평소에 친해질 연결고리가 없었던 사람에게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보세요. 솔직히 벌써 저도 오글거리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좋은 말을 왜 해야 하는지,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를 생각 한번 해보면요.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를 만들고 사람을 볼품없이 만들어요. 반면에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물론이고 좋은 말을 하는 본인에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흐르게 해주는데요. 이러한 좋은 기운의 에너지는 사람의 격을 높이고 귀티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타인에게 영향력과 기감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기에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말씀처럼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도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보다 아랫사람의 잠재력을 말 한마디로 끌어올려 조직의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이만한 효율적인 수단이 또 있을까요? 직장에서 직원들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쏟아붓는 비용에 비하면 정말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휴식을 똑똑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귀티난 사람의 특징이라 하기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휴식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차이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휴식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TV 보고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 떠들고 시간 보내면서 놀기만 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나의 성장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휴식의 시간을 우리들은 가지게 되어 있죠. 달력을 보시면서 매주 주말 그리고 각종 공휴일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림짐작으로 계산해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니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 보이는 모습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휴식 시간만 모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정도만 놓고 봐도 개개인의 품격과 클래스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요. 휴식 시간의 활용도에 따라 누군가는 나이 들어 귀티난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휴식 시간이라는 골든타임에 대해서 김옥림 작가님은 휴식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비축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축적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휴식을 즐긴다면 휴식의 품질은 분명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님이 책에서 직접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내용을 바탕으로 어림짐작해보았는데요. 휴식이 주어진다고 해서 꼭 의미 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내 성장을 위해서 그 시간을 아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이것만 답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휴식을 취할 때 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푹 쉰다고 합니다. 휴식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일과 관계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의 불문율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휴식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휴식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더 집중하고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지혜를 이미 유대인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평생 동안 보내게 될 휴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가 삶의 질과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나이 들어서 귀티난 사람들에게 보이는 숨겨진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휴식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휴식하라. 휴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탕진하지 마라. 휴식을 잘 보내는 네가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법이다. 김옥림 작가님의 에세이 멋지게 나이 들기로 마음먹었다면에서는 책의 제목 그대로 나이 들어서 멋지게 사는 법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나이 들어서 귀티나는 사람들이 특징에 적용할 만한 3가지만 뽑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청춘의 마음으로 사는 것, 나쁜 말은 삼가고 좋은 말을 하나, 휴식을 똑똑하게 보내라. 3가지 지금 당장 인생의 습관으로 적용해보세요. 천천히 귀티나는 모습의 우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북티키타카와 함께 성장하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